북한 먼저. 예. 아까 그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오랜 친구, 예. 친한 친구예요.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하고 만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과거에 있었던 역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다 다시 실천하는 그런 정도로 남북 관계를 복원시켜낼 수 있다면, 그러면 친구한테 충분히 의논하고 또 친구 도움도 받으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런 질문도 그렇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마치 그것이 사상 검증이라도 예. 되는 양 그런 데서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뭐죠 좀 도식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애잖아요. 네. 그것들이 보기에 얼마나 뭘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데 지네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 양반은 특전사 출신이고 뭘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끼케야 한다는 말이 왜 뻑하면 북한을 좋은 것처럼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물고 늘어져 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꼼수는 다 본 것 같고. 방금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나는 그 이야기는 꼭 하고 싶네요. 일자리인데요. 예. 일자리를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라고 제가 그때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게 지원하고 뭐 투자를 촉구하고 뭐 이런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것은 정부, 공공부분. 최대의 고용주가 정부고 공공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일자리만큼은 일종의 경제 비상 조치 같은 그런 어떤 자세로 정부하고 공공부분이 주도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지금 소방공무원이요. 법적 정원이 6만 6천 명쯤 되거든. 그런데 지금 4만 명쯤 돼 현원이. 반도 못 채우고 있고. 이 사람들이 3교대 근무하느라고. 3교대 근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방차가 출동하면 또는 119 차량이 출동하면 탑승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탑승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여름에 울산 물난릴 때 그 순직한 소방관 그분은 간호학과 출신이어서 원래 담당이 구급 담당이었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이분이 구조 업무에 투입된 거예요. 그 불은 난 물에 들어가서 구조 작업하다가 본인이 순직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업무잖아요. 이것만 바로 법적 정어만 채워도 당장에 2만 6천 명의 젊은 일자리가. 그거를 지방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방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그것을 또 국가직으로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고 또 하나가 획기적인 방식이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법定노동시간이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노동부가 엉터리 유권 해석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근로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주 68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맞으면 맞지 않는 해석을 해왔거든요. 이것을 법에 정한 대로 주 52시간 노동 시간만 지켜내면 순식간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7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뭐 노동자들도 저녁 있는 삶을 가지게 되고 또 아버지도 육아에 거들게 되면 출산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촛불 민심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제 보통 총선은 과거 그 회기적 투표를 하고 대선은 이제 미래지향적 투표를 한다고 이제 정치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촛불 민심 중에 하나가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무의 이름으로 국가를 농단하고 국부를 소잔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갖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민심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냥 처단하러, 그러니까 방산비리 문제, 4대강 문제, 자원외교 문제, 그거는 9년 동안 내내 온 거란 말이에요. 공무의 이름으로.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리고 요즘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부역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취했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미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하셨죠.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을 대청소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이런 대청소 위에서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 가능한 거죠. 예. 이런 청산의 작업 없이 새로운 나라 건설한다는 것은 그는 뭐 사상누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청소의 방법은 책임 물삼 책임 묻고 예. 그다음에 부당하게 축제한 재산들 그것은 또 국가가 환수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 그 대표님 대표님의 이런 그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미 우리 진영 내부에서 각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이 대립, 서로 비방, 이게 지금 극렬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빨리 극격화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래서 선풀 네, 운동을 예전에. 제안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면서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스스로도 많이 하긴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하면 예, 돼요. 그렇죠. 또는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수준 정도는 할 수 있을 테죠. 그러나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자기 후보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후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오히려 더 이제 폐쇄적인 것처럼 만들고 오히려 확장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쟤를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네티즌들께 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또 SNS 문화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뭐 SNS 공간에서 뭐 공격 안 받아본 분 없잖아요. 그 뭐 아마 그 공격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는 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느닷없이 우리를 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예. 또 그러려니 이것이 또 터이 문화며 SNS 예. 문화거니 이렇게 이런 거 조금 대범하게 이렇게 또 받아 넘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작전 세력들이 또 그렇죠. 그게 문제죠. 자꾸 이제 이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SNS에서 소위 문바, 노빠 이런 말 용어를 쓰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문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우선은 뭐 달걀 문바는 절대 문바 아니라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뭐 단언할 수 있다 싶고요. 예. 저는 뭐 우리 친노 또는 친문 뭐 이렇게 노빠 문바가 뭐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칙이나 특권 미워하고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저는 친노고 친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 우리 일반 국민들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이 손을 놓고 그냥 먼저 이게 옳다라고 달려가 버리면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보이거나 독선적으로 보이거나 이러지 않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이제 87년 대선 때부터 정치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YS하고 DJ하고 단일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몇 년이 흘렀냐 하면은 근 30년이 흘렀거든요. 그때 YS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앉아갖고 술을 같이 안 먹습니다. 이게 한번 갈라치기가 되면 다시 만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풀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것 같고 정말 이게 절실한데 여기에 작전 세력들 한두 명만 들어오게 되면 양쪽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권자 단일화 운동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선풀은 달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좀 걸러내는 최인직 코리아.net 하겠다는데 처음에 막 역정을 내셨잖아요. 그때 왜 역정을 내셨어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나요? 아, 우병우가 그랬나? 아니 그래서, 나는 예. 오히려 그런 운동을 부탁드려요. 예. 사실은 제가 당 대표할 때 그때 우리 홍종학 예. 전략 홍보 본부장이 그런 선풀 운동을 예. 제안을 해서 우리 뭐 최고위원회에서 좋다.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하자라고까지 의견을 모았었는데 그 뒤에 막 제 대표 자리가 막 흔들리면서 예. 결국 이제 못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당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예. 후보들 차원에서도 저는 뭐 후보들 간에도 때때로 만나기도 하고 또는 후보 대리인들도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나가는 예. 시기에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바깥에 우리 외부에서도 우리 팟캐스트나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꼭 대선 국면이 아니더라도 너무 그 트윗이나 SNS 공간이 거치니까 예. 막 그것 때문에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그럼요. 많아요. 많죠. 그래서 저희가 바꾸자 대한민국 최인직 코리아.net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의 지지자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는 이게 막 그냥 이 콩가루처럼 흩어져 있으면 어디서 공격하는지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선풀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나갈 수가 있죠. 반기문 이길 수 있어요? 뭐 이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두 분이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래요. 예. 우선은 뭐 그분이 대단하죠. 우리 한국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신화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구시대 적폐에 대한 확실한 청산들 그리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그게 이제 민심인데 그러면 이 바꾸고자 하는 절박함 같은 게 있어야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훨씬 낫지 않을까. 오히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어구이 좋아하세요? 예, 네? 뭐. 부산의 장어 유명하잖아요. 예. 장어 구이에는요 참기름을 많이 칠하면 맛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불살르겠다고 하니까. 예, 장어 구이 한다고? 우리 탄장어 안 먹는다 그래. 마지막으로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좀 간단하게 어떤 나라를 좀 만들고 싶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이런 나라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12월 9일 날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가장 슬프게 울었던 분들이 세월호 가족들이에요.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조금 더 다가갈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3년 동안을 길거리에서 싸운 그들에게 그래도 뭔가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일지 모르겠는데 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지면 좀 이렇게 세워주기도 예. 하고 네. 좀 눈물 닦아주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사는 게. 네. 혼자서 산다는 게 개인적으로 산다는 게 참 힘이 드는 건데 그게 국가가 좀 이렇게 위안이 되고 안아주고 이제 그런 국가가 돼야죠. 저는 그 세월호 이 가족들이 진짜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날 바깥에서는 다 그냥 환호 축제 같았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눈물을 펑펑 예. 흘렸죠.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렸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천라지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아도. 그렇죠. 네. 아주 하늘과 땅, 이 그물이라는 게 굉장히 성기긴 뜻이 보이지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세월호 그 참사 때 정부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때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더 되는데. 안전한 네.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낸다면 그러면 또 정부가 할 바를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깝게 아까 목숨 잃고 진짜 별이 된 예. 아이들도 그나마 또 우리가 겪었던 이 그 불행이
또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구나라는 뭐 그것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다 듣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다 책임을 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사였어. 결국은 심판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참으로 이 정부가 그런 거 보면 정직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국민들하고 참 눈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예. 세월호 가족들은 너무나 아픈 세월을 겪었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 선체도 인양하고 예. 진상도 확실히 규명하고 또 책임을 물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책임도 묻고 또 그것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계기로도 만들어 나가고 예. 꼭 할 겁니다. 혹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난 9년 동안 이른바 공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를 절단냈던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면 그분들 사면할 생각이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무상급식 동창회 같은 거 하시네. 그럼요. 무상급식 동창들 지금 스탠바이하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이렇게 고위 공직자, 예. 권력자 그리고 또 재벌들 이런 분들이 우선 처벌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가볍게 받고 예. 그래서 좀처럼 실형받지 않죠. 네. 만큼 막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또 그나마 또 조금 지나면 사면 복권되고 이제 못하게 해야 되죠. 저는 아예 법정형도 높여서 아예 막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법제화도 하고 예. 사면을 아예 못하게 그렇게 또 저는 해주시고 일단 그러면 소방차가 출동하면 또는 119 차량이 출동하면 탑승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탑승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여름에 울산 물난릴 때 그 순직한 소방관 그분은 간호학과 출신이어서 원래 담당이 구급 담당이었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이분이 구조 업무에 투입된 거예요. 그 불은 난 물에 들어가서 구조 작업하다가 본인이 순직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업무잖아요. 이것만 바로 법적 정엄만 채우도 당장에 26,000명의 젊은 일자리가 그거를 지방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방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그것을 또 국가직으로도 전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획기적인 방식이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법定노동시간이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노동부가 엉터리 유권 해석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근로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주 68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맞으면 맞지 않는 해석을 해왔거든요. 이것을 법에 정한 대로 주 52시간 노동 시간만 지켜내면 순식간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7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노동자들도 저녁 있는 삶을 가지게 되고 또 아버지도 육아에 거들게 되면 출산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촛불 민심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제 보통 총선은 과거 그 회기적 투표를 하고 대선은 이제 미래지향적 투표를 한다고 이제 정치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촛불 민심 중에 하나가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무의 이름으로 국가를 농단하고 국부를 소잔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갖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민심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냥 처단하는, 그러니까 방산비리 문제, 4대강 문제, 자원외교 문제, 그거는 9년 동안 내내 온 거란 말이에요. 공무의 이름으로.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리고 요즘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부역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취했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공감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미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하셨죠.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을 대청소라는 그 표현을 쓰고 한다는 말이 왜 뻑하면 북한을 좋은 것처럼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고 늘어져 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꼼수는 다 본 것 같고. 방금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나는 그 이야기는 꼭 하고 싶네요. 일자리인데요. 일자리를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라고 제가 그때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게 지원하고 뭐 투자를 촉구하고 뭐 이런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것은 정부, 공공부분. 최대의 고용주가 정부고 공공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일자리만큼은 일종의 경제 비상 조치 같은 그런 어떤 자세로 정부하고 공공부분이 주도해서 일자리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지금 소방공무원이요. 법적 정원이 6만 6천 명쯤 되거든. 그런데 지금 4만 명쯤 돼 현원이. 반도 못 채우고 있고. 이 사람들이 3교대 근무하느라고. 3교대 근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대청소 위에서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 가능한 거죠. 이런 청산의 작업 없이 새로운 나라 건설한다는 것은 그는 뭐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청소의 방법은 책임 물삼 책임 묻고 그다음에 부당하게 축제한 재산들 그것은 또 국가가 환수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이런 그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미 우리 진영 내부에서 각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이 대립, 서로 비방, 이게 지금 극렬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빨리 극격화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래서 선풀 운동을 제안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면서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스스로도 많이 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렇죠. 또는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수준 정도는 할 수 있을 테죠. 그러나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자기 후보의 확장을 북한 먼저 아까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오랜 친구, 친한 친구예요.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하고 만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과거에 있었던 역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다 다시 실천하는 그런 정도로 남북 관계를 복원시켜낼 수 있다면 그러면 친구한테 충분히 언론하고 또 친구 도움도 받으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런 질문도 그렇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마치 그것이 사상 검증이라도 되는 양 그런 데서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뭐죠 좀 도식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애자네요. 그것들이 보기에 얼마나 뭘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데 지네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 양반은 특전사 출신이고 뭘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